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참견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의 참견, 야참 20번째 메뉴는 선택 그 후 어떻게 키울 것인가입니다. 자, 야구의 참견 오늘도 아이러브 베이스볼 인별그램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해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996년 해태 2차 1라운드 6순위로 지명을 받았던 오토바이를 사랑하던 19살 소녀는 자라서 타이거즈 통산 최다 타점을 올린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1998년 LG 고졸 우선 지명을 받고 2002년 입단한 패션을 사랑하는 20대 청년은 KBO 통산 최다 2,504개 안타를 때려낸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 KBS에 1차 지명으로 입사를 한 청년은 제가 직접 몸에 맞아보겠습니다라는 아주 명장면을 탄생시킨 KBS의 아주 대표적인 스포츠 기자가 됐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 누가 쓰신 거예요? 굉장히 신경 많이 썼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보면 웃어요 이거 진짜. 전 2차 지명까지는 저 2차 알겠습니다. 이 세 분과 오늘 신인의 선택 그리고 선택 이후에 과연 어떤 것들을 구단은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도 중요하지만 선택 그 이후에 누군가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또 누군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육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구의 참견 20번째 주제로 신인 선택과 그 이후의 이야기로 잡아봤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이었었죠. 신인 2차 드래프트가 끝이 났습니다. 1차 지명 포함해서 총 110명의 선수가 프로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요. 각 팀이 먼저 어떤 선수를 지명을 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개 팀이기 때문에 10개 팀을 한꺼번에 보기는 좀 어렵고요. 3개 팀 그리고 4개 팀, 3개 팀 이렇게 나눴습니다. 먼저 KT, 삼성, LG 세 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는 1차 지명 선수 투수인 박영현 선수 그리고 2차 1라운드에 투수 이상우, 삼성은 내야수 이재현 그리고 2차 1라운드에서 내야수 김영웅 선수, LG는 투수 1차 지명에 조원태 선수 지명을 했죠. 2차 1라운드에서는 투수 김주환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각 팀별로 보면 KT가 투수가 7명, 포수 1명, 외야 2명 선택을 했습니다. 삼성은 투수 3명, 포수 1명, 내야 4명, 외야 3명 이렇게 지명을 했고요. LG는 투수 6명, 포수 2명, 내야 2명, 외야 1명 이렇게 지명을 했습니다. 각 팀들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투수를 더 많이 지명한 팀도 있고 야수를 선택한 팀도 있습니다. 세 팀에 대한 얘기를 좀 간략하게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세 팀 보시겠습니까? 일단 뭐 KT 같은 경우에는 이강철 감독이 뭐 투수 출신이고 네. 그리고 또 이 투수를 굉장히 잘 조련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있을 정도로 네. 이 투수 조련사다운 또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감독의 의중이 좀 많이 저는 들어간 드래프트라고 또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 마운드를 보시면 뭐 구원이 조금 흔들리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투수들이 지금 배치가 돼 있거든요. 젊은 선수들이 많이 성장했죠. 그런데다가 반대로 또 보면 뭐 이원석도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섰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학주 선수가 뭐 확실하게 또 주전 유격수라고 또 볼 수는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김지찬 카드가 굉장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전으로 확실하게 발돋움했다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다 김상수 선수도 작년에 좋았지만 올해도 좀 부진하고 좀 나이 들어가죠 이제.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투수 쪽은 앞으로 이제 나올 자원들이 좀 많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야수 쪽을 이제 서서히 그렇다고 해서 뭐 내야수들을 지금 이렇게 뽑았다고 해서 바로 또 1군에 그런 쓰는 건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런 건 그러면 최소한 2, 3년 정도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주전들의 어떤 그 나이 먹은 노세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제 같이 이제 오버랩이 됐을 때 이제 자연스러운 리빌딩을 하기 위해서 삼성은 야수를 좀 많이 뽑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거는 다다익선인 것 같아요. LG는 투수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확실히 투수와 포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좋다. 이야기가 있는데 네.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LG는 확실히 투수 6명을 좀 뽑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선 뭐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차명수 단장이 드래프트는 투수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한 적이 있었었어요. 그래요. 예. 예. 그만큼 어떤 부족한 포지션을 떠나서 그냥 좋은 투수가 있으면 뽑아야 무조건 된다. 지명하는 뽑아야 되는 약간 이제 그런 기조로 지금 계속 가는 것 같고 사실 삼성이 조금 되게 이례적이죠. 거의 몇 년간 이런 지명을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1차 지명도 내야수. 그렇죠. 그리고 2차 1번도 김영우 선수 내야수. 내야수죠. 예. 이제 그런 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봤을 때 11명의 어떤 신인 선수 지명 중에 투수가 3명밖에 없다는 거는 뭐 그만큼 어떤 투수력에 대한 젊은 자원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있을 거고요, 분명히. 이제 야수들에 대한 어떤 뭐 1, 2년, 2, 3년 후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이제 이 선수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확실한 네네. 어떤 노선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네. 자, 그러면 KT, 삼성, LG를 살펴봤고 계속해서 NC, 키움, 두산, SSG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C는 1차 지명에서 포수인 박성재를 뽑았습니다. 그쪽 2차 1라운드에서 투수인 이준혁, 키움은 1차 지명 투수, 대졸 투수죠. 주성우 선수 그리고 외야 박찬혁을 2라운드 1차 지명했습니다. 두산은 투수인 이병헌 그리고 김동준 투수를 2차 1라운드로 지명을 했고 SSG는 투수 윤태현 그리고 2차 1라운드에 신현민 선수를 뽑았습니다. NC가 투수 7명, 포수 1명, 내야 3명, 외야 1명입니다. 키움은 투수 7명, 포수 2명, 내야 2명, 외야 1명. 두산은 투수 6명, 포수 1명, 내야 1명, 외야 3명. SSG가 투수를 무려 8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내야 2명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SSG는 확실하게 투수를 선택을 했네. 8명이면은 거의 뭐 네. 투수 위주로 갔다고 보는 게 이럴 맞는 것 수밖에 같습니다. 없죠, 네, 그렇죠. 사실. 네, 문승원하고 이제 박종훈 그렇죠. 선수가 내년 시즌에 제가 봤을 땐 빨라도 한 8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토미존 수술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뭐 10달에서 한 1년 정도 걸린다 생각이 들면 선발 두 자리가 공석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폰트까지 무너지면서 개막전에 있던 선발 투수가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원영 감독이 또 투수 출신이고 투수들을 좀 많이 뽑아서 뭐 당장 쓸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투수들을 좀 많이 뽑아서 좀 조련을 시킨 다음에 아무래도 뭐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면 투수는 또 다다익선이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확실히 정말 이 팀 컬러 그리고 팀이 최근에 처해진 상황에 맞게 네, 드래프트 네, 좀 잘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키움이 2차 1라운드로 외야인 박찬혁 선수를 뽑았어요. 사실은 외야 어떻게 보면 이제 외야는 그 타격 전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타격이 강한 선수 상위 라운드에서 뽑기 사실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결과고요. 지금 그러니까 롯데자이언츠도 첫 번째를 외야수를 뽑았거든요. 조세진. 예, 그렇죠. 하나하고 롯데 입장은 결국은 실력을 보고 뽑았다. 그리고 거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가장 타격이 좋은 두 선수가 외야수로서 이렇게 앞순위에서 지명되는 거 이거 사실 뉴스 중에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맹이로만 1차 혹은 2차 1라운드 거기서 지명되기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두 선수는 방망이만 좋은 게 아니라 외야 수비도 굉장히 잘하고 어깨도 굉장히 좋다는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지금 이 선수들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명을 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성적을 보더라도 홈런으로 봤을 때는 뭐 5개씩 때려내고 있고 굉장히 많은 홈런을 지금 때려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주가 받쳐주지 않게 되면 방망이 하나만 자친다고 해서 외야가 사실 상위픽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야긴 하지만 그렇죠. 방망이 하나로만 그렇죠. 선택된 것은 아니다. 결국에는 오툴 플레이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운동 능력, 운동 능력을 좀 많이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좀 계속해서 그러면 롯데, 기아, 한화의 신인 드래프트 결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는 1차에서 투수인 이민석 선수를 그리고 2차 1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외야 보는 조세진 선수 그리고 기아는 1차 김도영 선수 뭐 알고 계시죠? 2차 1라운드 최지민 선수 투수입니다. 한화는 문동주 그리고 2차 1라운드에서 박준영 2명의 투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롯데는 투수 3명, 포수 1명, 내야 5명, 외야 2명입니다. 기아는 투수 5명, 포수 2명, 내야 2명, 외야 2명. 한화는 투수 7명에 포수 1명, 내야 1명, 외야 2명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롯데, 기아, 한화는 최근에 좀 계속 하위에 있어서인지 투수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수들 선택도 꽤 많이 이루어졌네요. 또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내야수를 5명을 지명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올해 같은 경우 보시면 신봉기 선수하고 지금 오윤석 선수를 KT로 트레이드 시켰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한동희 선수가 앞으로 이제 군복무를 맞춰야 되고 마차도 선수가 1+1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뮤추얼 옵션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옵션이 발동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한동희 선수의 자리 그리고 이제 정훈 선수도 이제 30대 중반을 또 넘어가니까 1루도 또 데뷔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뎁스 차원에서 내야수들이 이렇게 좀 많이 지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한화는 역시 투수 7명인데 일단 1차, 2차 1라운드 다 좋은 투수를 뽑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이렇게 해서 롯데, 기아, 한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 각 10개 구단의 그
110명의 선수, 1차에서 어떤 선수를 뽑았고 2차 1라운드에서 어떤 선수를 뽑았고 전체적으로 팀이 투수를 더 많이 뽑았는지 야수를 더 많이 뽑았는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팬들의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과연 포지션을 보고 우리 팀에서 포지션을 보고 필요한 포지션의 선수를 많이 뽑는 게 먼저냐 아니면 고등학교 선수가 그 포지션에서 아무리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느냐 차라리 그 선수의 운동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뽑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선수들이 프로에 들어와서 어떤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정말 이 팜 시스템에서 체계적인 훈련 방법을 갖고 있지 않은 팀에 가게 되면 저는 그런 선수 진짜 많이 봤거든요. 진짜 고등학교 때 졸업하면서 대학 졸업하면서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프로 와서 진짜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그냥 연기처럼 안개처럼 사라진 선수들이 주목받지 진짜 못하고.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재능이 받쳐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프로에 들어와서 이 선수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원석을 어떻게 깎아서 좋은 보석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훨씬 더 중요하다. 예. 그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뭐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감독들 보면은 포지션 따라 약간씩 뭐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체격 좋은 선수를 우선으로 뽑는다는 감독들도 예전에 감독들이 그 권한이 많았으니까 포지션별로 물론 다르긴 하겠습니다. 선수가 갖고 있는 체격 이런 것도 굉장히 선정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까요? 그럼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신인을 드래프트 할 때는 그 선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은 저는 크게 의미 없다고 봐요. 의미가 없다. 결국에는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조건, 그다음에 운동 능력 이런 부분들이 훨씬 좀 더 미래를 봤을 때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투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피지컬을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에서도 이게 자료가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성공한 선수들의 어떤 그 평균 신장을 보면 190이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192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확실히 롱런을 하지 못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투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특히 투수 같은 그렇죠. 이제 신장도 크고 어떤 피지컬이 받쳐줘야지 빠른 공을 던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롱런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미국에서는 데이터를 내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면 야구랑 스포츠는 특히 투수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야수 같은 경우는 키가 조금 작아도 왜냐하면 거기에 맞는 플레이를 또 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김선빈이라든가 김지찬 선수 그렇죠. 야구 잘하잖아요. 키 작은데 그런데 키 작은데 저는 좋은 공을 던지는 선수를 사실 제가 지금 딱 기억나는 선수는 조영주 선수 한 명밖에 없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 투수에게 피지컬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다. 네. 예. 인스타에 어떤 분이 필요한 자원 뽑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다. 부상자, 이탈자 대안으로 팀이 필요한 부분을 뽑는 게 낫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올 수가 그럼요.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아주 재밌는 기록을 본 오태곤 선수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고등학교 성적이 1할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선수가 프로에 지명이 됐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고 어쨌든 간에 누구나 어쨌든 아는 물론 지금 뭐 슈퍼스타까지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거 봐서는 그 선수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것을 보는 능력도 스카우터들은 있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엉뚱한 얘기긴 한데요. 강백호와 이정우 선수 같은 케이스는 사실 뭐 100명에 한두 명 뭐 이렇게 나올까 하면 그럴 경우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8.9기입니까? 선발승을 따낸 두산 베어스의 곽빈 선수 같은 경우는 3년간의 기다림이 있었던 그런 그렇죠.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장 우리가 투수가 없으니까 SSG가 지금 투수 8명인가 뽑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SSG가 그렇게 뽑았다는 건 아니지만 당장 우리 팀이 이렇게 돼서 이 포지션을 무지막지하게 수집한다. 저는 이거는 좀 반대하는 경향이 있고요. 기다림의 미학을 그렇죠.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곽빈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이강철 코치 그리고 배터리 조인성 코치부터 해서 권명철, 김상진, 최근에 정재훈 코치까지 해서 포크볼 장착시켰던 정재훈 코치까지 해서 코치만 거의 10명 가까이 거치면서 지금 이 보석이 탄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그 심혈을 기울인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2022년을 보고 하는 작업은 그렇죠. 저는 아니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필요한 포지션이 있는데 그 선수들을 좀 중점적으로 뽑는다? 저는 아주 100% 반대해요. 결국엔 그거는
그 2차적인 작업이지 결국엔 좋은 원석들을 잘 찾아서 우선 뽑아놓고 그다음에 이 선수들이 어떻게 크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포지션에는 뭐 트레이드가 됐든 뭐 FA를 사든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들로 이제 채워넣어야지 필요한 선수 뽑는다고 그 선수들이 그럼요. 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팀을 다 조사한 것은 아니고 각 팀을 다 조사를 했는데 눈에 띄는 세 팀이 지난 시즌과 올해 뽑은 선수의 어떤 기조가 약간 좀 차이를 보이는 팀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자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삼성, 롯데, SSG가 되겠는데요. 2021 시즌에 뽑았던 선수와 22 시즌 선택한 선수 삼성, 롯데, SSG가 약간의 좀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1, 2차 삼성은 3명 모두 투수를 선택을 했고 올해 들어서는 모두 야수로 선택을 했습니다. 롯데는 투수 9명 2021년에 야수 2명, 올해는 투수 3명에 야수 8명, SSG가 투수 5명, 야수 6명, 투수 8명에 야수 2명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 그리고 현재 상황 그리고 이번에 지난해에 나온 신인 선수들의 어떤 운동 능력 여러 가지 능력을 고려해봤을 때 약간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이거는 뭐 팀 컬러, 그러니까 팀이 처해진 상황에 맞게 저는 드래프트를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그럼요. 들거든요. 예, 예. 예. 특히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젊은 투수들이 이제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들도 좀 많이 배치가 돼 있고 그렇죠. 충분히 뭐 허사명 감독이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뭐 2, 3년 정도는 지금 갖고 있는 투수들로 잘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야수를 과감하게 지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야수들도 자연스럽게 또 리빌딩을 좀 한두 명 정도는 또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이 불펜질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네, 최준용 뭐 김원중 다 20대 중반 뭐 초중반이고 뭐 김진욱도 뭐 좋고 뭐 그렇습니다. 구승민 선수도 뭐 20대 후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야수 쪽은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트레이드로 인해서 데스가 사실 얇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뽑은 거고 SSG 같은 경우에는 선발 투수들이 지금 불구상이기 때문에 투수들 좀 많이 뽑은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 나온 선수들의 어떤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당시의 팀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역시 결과 선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지명 못지않게 이제 10개 구단이 2차 1라운드 과연 어떤 선수 선택을 할 것인가. 1차 지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2차 1라운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1차 지명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될 수 있는 선수도 있었고 또 의외인데 과감한 선택 아닌가라고 언급이 된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 선수를 한번 볼까요? 각 팀의 2차 1라운드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한화 1순위였던 그 박준영 선수 네. 얘기가 상당히 많이 됐었고 조세진 선수 얘기도 많았었고 또 최지민 선수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2차 1라운드 역시 굉장히 다 재능을 갖춘 선수라고도 봐야 되겠죠. 약간 저는 이제 삼성이 이제 이재현 선수를 이제 1차 지명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김영우 선수를 또 다시 지명을 이게 한 게 약간 놀라웠고 삼성이 내야를 또 지명을 한 게. 그렇죠. 저도 뭐 2차 1라운드 출신이잖아요. 그걸 또 굳이. 그래서 2차 1라운드는 거의 뭐 1차 지명급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런데 제가 좀 눈이 갔던 거는 이제 김영우 선수하고 이제 조세진 선수하고 박찬혁 선수. 사실 제가 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외야자원 같은 경우는 2차 1번에 뽑히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럼요. 네. 네. 제가 딱 지금 기억나는 선수는 두산의 김인태 선수가 이제 그 당시 졸업할 때 맞습니다. 2차 3번인가로 제가 지명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또 있는데 기억나는 선수는 이제 김인태 선수밖에 없는데 사실 외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망이만 잡쳐가지고 뽑힐 수 없는 이 부분도 분명히 그렇죠. 있고 제가 그래서 이 두 선수는 야 진짜 이 고등학교 이 외야 쪽에서도 어떤 그 고등학교를 평정을 한 성적을 냈구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두 선수 모두 우투하더라고요. 예. 요즘에는 그런 기조가 네. 좀 좌타자에 대한 우완 거포에 대한 생각이 좀 있죠. 그렇죠. 네, 같은 그런데다가 데마다. 뭐 어깨 좋고 홈런 많이 치고 이런 선수들이 사실 있다는 해가지고 조금 가다듬으면 뭐 지금 LG 이재원 선수처럼 그런 또 원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 선수 김영웅, 조세진, 박찬욱 선수가 조금 모여졌어요. 두 분은 제가, 예. 좀 약간 눈에 띄는 2차 1라운드 어떤 선수가 있습니까? 저도 조세진, 박찬혁 이 외야수 둘이 외야수들. 어느 정도 보통 요즘에는 특히나 그렇죠. 요즘 사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98년도에 LG 트윈스 우선 지명을 할 때
지역에서 3명을 1차 지명처럼 뽑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예. 3명 중에 2명이 외야수였고 1명이 1루수였어요. 투수 1명도 없이. 오. 예,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뭐 야수들 뭐 잘하면 지명하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외야수는 지명이 안 돼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실제로 그랬고요.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길래 그럴까? 이제 너튜브를 좀 찾아봤더니 우선 운동 능력 자체가 달라요? 워낙에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스카우트한테도 물어봤더니 그냥 정확하게 그냥 오툴 플레이어라고 그냥 정확하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다들. 역시 뭐 의견들이 비슷비슷하시네요. 저는 하나이글스의 박준영 선수. 박준영 선수 가장 이슈가 많이 됐던 선수죠. 게다가 이거는 사실 조합을 좀 생각을 해볼 때 결국은 문김대전에서 문동주를 뽑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문동주하고 박준영, 문박을 다 지금 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는 물론 매월 뭐 9월, 10월면 되는 내년에 됩니다 하고 계속 안 돼 왔잖아요. 근데 올해는 진짜 내년에 될 것 같은 지금 분위기가 되는 게 이 지금 지명권 행사에서도 보면 충분히 알토란 같은 선수 2명을 뽑았다는 점에서 저는 하나이글스가 숨어있는 승자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있잖아요. 이게 삼성이 김영우 선수를 꼽았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재현 선수를 1차 지명에 꼽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김도영 선수, 이재현 선수, 김영우 선수는 고교 3대장으로 불리는 유격수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김도영 선수는 기아를 갔고 삼성에서 그 남은 2명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병헌 선수하고 조건태 선수가 한 팀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랭킹 1, 2니까요. 자완투수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시너지 효과도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김영웅 선수를 삼성이 꼽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현 선수와 김영웅 선수를 같이 어떻게 보면 키우면서 서로의 어떤 그 경쟁으로 인해서 기량이 상승되는 어떤 그런 효과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김영웅 있죠. 선수를 꼽지 않을까 생각. 사실 꼽지 않았나 좋은 생각이 예가 들어요. 있었었죠. 키움에 이정우와 김혜성.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이정우 선수가 오자마자 외야로 가서 원래 그렇지만 유격수 출신이잖아요. 이제 둘을 정말 경쟁을 붙였었었죠. 그렇죠. 예. KBO가 지난해 그 신인 지명권 트레이드를 허용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그 드래프트에서 또 한 가지 이슈가 됐었고 관심이 갔던 부분이 신인 2차 드래프트 트레이드를 통해서 신인 지명권을 양수한 팀도 있었고 양도한 팀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KT 롯데 간의 지명권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건과 2차 3라운드를 내주고 롯데는 신봉기 박시영 선수를 내줬고 그러면서 결과는 김세민이라는 내야를 얻게 됐죠. SSG는 현금과 2차 4라운드, 키움에서는 김상수를 내놨습니다. 노은현이라는 투수를 얻게 됐습니다. 롯데는 2차 4라운드를 내줬고 NC는 강윤구 넘겨줬습니다. 조효원이라는 내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보면서 사실은 약간 좀 물론 첫 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약간 좀 놀란 게 그래도 강윤구 선수가 지금 불펜에서 그래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4라운드 지명권 넘겨주는 거는 너무 좀 쉽게 얘기해서 싸게 넘겨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강윤구 선수랑 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강윤구 선수를 최근에 이제 NC에 있을 때 네. 등판하는 모습 우리가 많이 보지 못했잖아요. 최근에 거의 네. 등판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강윤구는 정말 저만의 빠른 공 던지는 선수잖아요. 145를 정말 쉽게 던지고 그러니까요. 폼 정말 이쁘고 팔 나오는 각도 정말 이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롯데로 이적한 이후에 성적을 보시면 굉장히 초반에는 좋았거든요. 그런데 강민구 선수 스피드가 저 깜짝 놀랐어요. 130 한 7, 8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많이 떨어졌네요. 네. 네. 많이 나와봤자 한 40에서 41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야 이거 내가 알던 예전의 강윤구가 아닌데 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지금 롯데자이언츠가 뭐 좌완 불펜 쪽에 보면 좋은 없죠. 선수들이 없죠,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네. 강윤구 선수를 지금 이제 지명권을 주면서 데리고 왔는데 이게 처음에는 저도 롯데가 굉장히 잘한 장세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강윤구 선수의 볼이 생각보다 빠르지가 않아요. 네, 볼 끝에 힘도 없고.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이게 NC가 이 지명권 트레이드는 좀 잘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저는 좀 사라운드 들더라고요. 나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강윤구 선수가 18년, 19년 NC에서 이제 좀 홀드를 좀 많이 올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세부 지표가 그렇게 뭐 좋은 이제 좌완 투수는 아니었거든요. 그 재구가 좋거나 그런 선수는 그러니까 이제 아니었죠. 항상 우리 야구 팬들이나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런 생각들은 그게 예전에 이제 정말 그냥 파이어볼로 그렇죠. 좌완 그렇죠. 투수 그렇죠. 강윤구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냥 NC로 봤을 때는 이제 장성호 의원이 얘기했듯이
어쩌면 안 쓰는 불펜이었던 거죠. 안 쓰는 불펜. 진짜. 그렇기 때문에 4라운드 괜찮았다. 어쨌든 간에 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근데 굉장히 저는 그 지명권 양도양소가 재밌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좀 일찍 더 도입이 됐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케빈 코스터 나오는 드래프트 데이라는 물론 NFL 얘기긴 네. 한데 그 영화 보면은 그 단장 매니저 그 GM들이 1라운드 혹은 2라운드, 3라운드 그 지명권 계속 장사를 바꾸잖아요. 네. 굉장히 재밌는데 앞으로 KBO 리그에서도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NFL에서 1차 지명 30장이 있는데 14장이 트레이드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만큼 정말 이 많은 트레이드가 이 지명권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이게 신인 유망주가 필요한 팀이 있고 신인 유망주가 사실상 많이 필요하지 않은 팀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렇게 예. 되면 즉시 전력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즉시 전력감이 필요한 팀은 그 지명권을 갖고 트레이드를 하면서 뭐 뎁스를 또 이 두텁게 하기 그렇죠. 위한 선수들을 영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지명권 트레이드는 지금 빨리 좀 시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밌는 장면들이 아주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래프트 메이저리그 양도양소가 같은 좀. 경우는 그 단장들 인터뷰 중에 가끔 이제 아주 인상적인 게 현재를 내주는 대신 미래를 그렇죠. 얻겠다. 미래를 선택하겠다. 그게 사실 뭐 유행처럼 번지는 코멘트였는데 보통 윈나우 시즌에 들어간 팀과 뭐 아닌 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성민규 단장이 지금 사실 한국 프로야구에 긍정적인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도 이거거든요. 롯데자이언츠를 중심으로 이거는 팬들한테도 볼거리고 또 팀을 이 빌딩하는 데 있어서도 앞으로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게 이 타임 요청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거는 그냥 간략하게 그냥 한번 보고 그냥 넘어가시죠. NC가 6번 했고 한화가 5번 했고 두산이 4번 했고 롯데가 3번, 키움 1번, SH, 삼성, 기아, LG, KT는 타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라운드의 마지막이었던 NC 그리고 라운드의 처음이었던 한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런 거를 그냥 재미삼아 한번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또 이슈가 됐던 거는 이번에 좀 그 2세대 많이 지명됐잖아요. 네. 어떤 선수가 있는지 좀 소개 좀 네, 부탁드립니다. 특히 뭐 야구인 2세 같은 경우도 많았지만요. 눈에 띄는 게 그 배구 선수, 배구 아, 스타였던 그렇죠. 하정화 하정화 감독. 감독의 네, 그 네. 아들이죠. 네. 하혜성 선수도 롯데 지명이 됐는데요. 일단 진가병 기아 코치 아들이 롯데자이언츠 진승현 선수 이번에 롯데 유니폼을 입게 됐고요. 네. 그리고 하종화 전 배구 감독 아들 하혜성 선수도 롯데 유니폼 입었고요. 강인권 NC 코치 아들이 이제 두산 지명받은 강동현이라는 선수고요. 그리고 지금 동일 연도에 동일팀 최초 형제 지명이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키움 네. 주승우, 주승빈 형제고요. 그리고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SSG 윤태훈 선수하고 두산 윤태호 선수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기자들이 기사 쓰기 좋은 게 이거라고 하실진 모르겠지만 이번에는요. 조금 제가 취재해보면서 놀랐던 것은 대부분 선수들이 다 실력이 있는 선수라는 점. 그 점을 저는 좀 눈여겨봤고요. 구단들도 단순히 2세가 아니다. 그렇죠.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가 오히려 누구 2세라서 뽑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 2세를 픽하기 위해서 또 막 구단에서 이 사촌 누구 이렇게 취직시켜주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완전히 실력대로 요즘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그럼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날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 한국 프로야구가 지금 굉장히 그렇죠. 클리어하게 바뀌었다 이렇게도 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실력 위주로 뽑은 어떤 2세들이다. 예. 그리고 이번 질문은 한 명씩만 얘기를 하고 네. 넘어가시죠. 좀 시간이 많이 좀 흘러가지고 이번 2차 드래프트에서 관심 가는 선수 꼭 뭐 상위 피가 아니더라도 이 선수는 뭐지? 굉장히 이 선수 굉장히 궁금한데 혹시 한 선수씩만 뽑아줄 수 있나요? 전 3명 준비했는데요. 한 명만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한 명 고르기가 그래요? 참, 네. 일단은 뭐 이름만 간단하게 저는 하나 9라운드 신현수 선수 그리고 SSG 7라운드 김태훈 선수, 김태훈 선수. 롯데 7라운드 김동혁 선수. 어. 그러니까 신현수 선수는 자완인데 기량이 굉장히 지금 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폼이 이쁘기 때문에 네. 구속이 더 빨라진다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김태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김지찬 스타일. 네, 그리고 키는 별로 안 크네요. 네, 그렇죠. 1m 70인데요. 1m 70 이네요. 네, 롯데 7라운드에 지명된 이제 김동혁 선수도 이게 즉시 전력감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약간 이용규 선수 스타일의 비슷한 야구를 한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앞으로 세 선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동현 기자 어떤 선수? 저는 뽑겠습니까? 롯데자이언츠 9라운드 김서진 선수입니다. 예, 예, 이 선수 예. 출신이고요. 홈스쿨링으로 이번에 픽이 된 선수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뭐 기사 쓰려고 하는 선수가 아니라 실력으로 뽑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선수 대단하다고 보고요. 롯데 SNS 통해서 스페니쉬로, 그러니까 스페인 말 4개국어를 하거든요. 오, 마차도 대단하네. 선수한테 영상 편지 보낸 것도 전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요. 이 선수 저는 한국의 알투베 될 수 있는 Me llamo 선수라고. Sajin. 오, 지금 Soy 스페인어로. tu gran admirador. Cuando yo veo tu buena defensa, yo me siento muy entusiasmado. ¡Wow! Eres realmente increíble. 이야, 그냥 하는 게 아니네요. 흉내내는 게 아니네요. 그리고 스페니쉬를 배운 그 배경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을 경우에 스페니쉬 하는 선수들하고 스페인어로 멋있다. 어울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네. 영어, 스페인어, 멋있네요. 또 중국어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이 선수는 코치들이 해준 프로그램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선수라서 김서준 선수 좀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네네. 박용태 위원은 한 선수 딱. 저 진짜 김서진 선수 너무 궁금해요. 아, 김서진 선수가 어떻게 역시. 이제 단체 생활을 이제 적응할지 좀 궁금하고 네. 사실 저는 글쎄요 계속 외야수만 눈에 띄네요. 삼성의 2라운드로 지명된 이제 대졸 김재혁 선수인데 대졸 선수 중에 가장 먼저 지명되는데 외야수예요. 예. 그래서 또 궁금했어요. 어떤 선수일까? 그래서 또 너튜브를 찾아봤죠. 그랬더니 결국에 이제 지금 글쎄요 내년에 아마 바로 삼성 라이온즈는 외야에서 1군 리그에서 쓰려고 데려가는 선수고 또 아마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김서진 선수 사실은 굉장히 어떤 선수일까 궁금한데 이 리그 더 나아가서 사회가 이 발전하고 다양화되기 위해서는 꼭 제도권 내에서 교육받은 선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길을 선택한 선수의 어떤 그 선택도 존중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다른 길을 선택한 젊은이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갔으면 좋겠고 롯데의 어떤 선택이 굉장히 존중받을 만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김서진 선수 선택한 롯데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박수를 좀 보내고 반드시 김서진 선수 프로야구 선수로 또 사회 일원으로서 성공하기를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택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은 학교 출신이 아니라 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실력으로 뽑혔다고 믿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2차 드래프트까지의 어떤 결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사실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진짜로 저희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잘 뽑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재원을 뽑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KBO 리그 같은 경우는 인적 인프라가 그렇게 넓은 팀, 강한 그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 자원들을 어떻게 잘 키워내느냐가 더 사실은 중요한 리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이 육성과 관련해서 이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이 아주 이슈가 될 만한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를 먼저 함께 보신 이후에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길게 얘기를 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은 그 또래끼리 일단은 경쟁을 시작을 한다. KBO에서 고등학교 때 잘하는 선수 있지만 이 선수들이 퓨처스에서 경기를 하게 되다 보면은 그 퓨처스에 있는 선수들이 1군에서 1.5군으로 간 선수들, 20대 후반 경험 있는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 선수랑 붙어가지고 고등학교 갓 졸업한 선수들이 자신감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결국 손해 아니냐. 그리고 올 시즌 한화 같은 경우에는 신진급 선수에게 900타수 정도의 기회를 부여했는데 대략적으로 평균 타율이 한 1할 8푼 정도가 나왔다. 리그의 특성상 이 젊은 선수를 2군에 두기도 좀 약간 애매하고 그렇다 1군에 올려서 성적을 내기도 애매하고 약간 좀 육성에 대해서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은 KBO 리그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한화가 좀 효과를 보는 것인지 평균 득점 10점 이상 오늘은 뭐 한 점밖에 못 냈습니다만은 효과가 나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베로 감독의 얘기 굉장히 어쨌든 이슈가 되는 얘기였었고 얘기할 만한 어떤 그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한 조직의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자각이 나오는 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만은 오래된 조직일수록 그 자성과 자각이 나오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러면은 외부의 냉정한 평가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이 굉장히 냉정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이 화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마지막에 대답할게요. 그러시겠어요?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일단 뭐 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얘기를 해볼 네. 거니까 뭐 자유롭게 한번 의견을 좀 저는 주십시오. 우선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공감한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가 예전부터 항상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우선 준비가 안 돼 있는 선수들이 1군에 올라와서 경험만 받는다고 경험치를 먹는다고
그 선수가 크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어떤 좌절감이나 실패에 대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그거에서 이제 벽이 생길 수가 있고 그걸 이제 그 벽을 못 넘을 경우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선수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수베르 감독의 얘기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결국에 그거의 문제는 결국엔 돈인 것 같아요. 비용이죠. 구단마다 네, 어쨌든 비용이죠. 예를 들어서 3부 리그를 만든다 해도 그렇죠. 그건 사실은 비용인 거죠.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3부 리그, 3구 리그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 팀 한 팀 뭐 어떤 그거에 대한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한 팀 한 팀 상군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상군끼리 시합할 팀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흐지부지해서 지금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10개 구단 모두가 지금 이제 상군이 다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상당히 그런 이제 그 정말 상군에 있는 어린 친구들끼리 그런 어떤 육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고 경험을 하는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2군 리그는 어떻게 운영되냐? 1.5군급의 어떤 준비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올라가야 될 선수들 컨디션도 조절해주고 그거에 대해 맞춰도 주고 뭐 또 좀 나이가 있는 어떤 2군 선수들 그런 선수들도 좀 있고 3군에선 진짜 그런 젊은 선수들이 그냥 두려움 없이 시합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잘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비용적인 부분들이 아마 크면서 좀 없어진 것 같은데 전 다시 좀 그런 것들이 좀 생겼으면 하는 필요하다.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도 동의는 하지만 동의는 하는데요. 저는 토양이 너무나 다르다는 걸 좀 말씀. 미국과 우리나라는 토양이 다르다. 뭐 트리플 A, 더블 A, 싱글 A 이렇게 있는 리그도 아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토양이 되는 고등학교 야구의 그 근본도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지만 알루미늄 배트로 저는 빨리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좀 나중에 왜냐면 그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하시죠. 그거 주제로 얘기를 그 한번 문제가 하시죠. 사실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에서 프로 문제가 있고요. 프로 적응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과 같은 대학 스포츠의 천국인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 오리건 대학교 나온 캐딘 그레이너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학교 3학년 동안 장학금 받고 정말 대우받으면서 하다가 마이너리그에 갔더니 볼티모어 마이너리그 생활 너무 힘들거든요. 거의 뭐 영어로 표현은 쓰레기통에서 생활하는 것 같았다라고 프로에 괜히 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한국 프로야구는 대학 야구가 지금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말라가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태거든요. 함이 되지 못하고 네. 있죠, 사실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 시스템 자체가 미국과 비교하기에는 수베르 감독의 심정은 제가 이해는 하지만 지금 그런 토양에서 한국에서 지금 한국은 뭐 1군하고 2군 딱 퓨처스 이렇게만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적인 비교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야구도 알루미늄 배트로 바꾸고 구장도 인조 잔디 뭐 그런 거 좀 없애서 좀 정말 좋은 데서 하고 그리고 대학 스포츠도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춰서 지금 고졸이 지금 장땡인 시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대학교에 가는 선수들도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대학교 스포츠에서도 야구 스타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이제 얼리 그렇게 드래프트가 생각합니다. 시작이 되니까 이제 네. 그거는 어떤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좀 볼 수가 예, 있겠습니다. 수베로 감독님의 말씀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그렇죠. 제 개인적인 좀 그런 토양 비교는 좀 그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정리되신 거죠? 뭐 결과적으로 뭐 윌리엄스 감독도 이야기를 했고 네. 서튼 감독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약간 어불성설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결국 외국인 리그가 다르다? 감독, 외국인 감독을 영입을 할 때는 팀 성적도 분명히 잘 내야 된다. 그리고 팜 시스템, 그리고 이제 2군에 있는 선수들, 퓨처스에 있는 선수들을 과연 어떻게 조련을 해가지고 미국 야구에 맞는 미국 야구와 똑같이 갈 수는 없죠. 그렇죠. 왜냐면 뭐 기본이 다르니까. 토양이 다르니까. 네, 그래서 좋은 어떤 그 퓨처스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저는 이 외국인 감독의 성적도 내야 되고 팜 시스템도 쉽지 어떻게 않죠. 보면 정리를 하면서 이 선진 야구 뭐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하게는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이 세 감독이 이야기한 부분이 공통점이 다 굉장히 이제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런 어렵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바에는 오히려 좀 머리를 맞대서 KBO 리그에 맞는 육성 시스템을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이제 배운 게 많으니까 본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을 적응시켜서 만들어가는 게 지금 앞으로도 중요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요, 저는. 예. 그래서 오늘 주제로 네. 잡은 이유가 조금 전에 세 분이 말씀해 주신 그런 토양도 다르고 다른 리그고 또 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게 더 KBO 리그에서는 육성의 어떤 방향일까 얘기를 해보자고 하는데 일단은 수베라 감독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한화는 올 시즌 신진급 선수에게 총 900타수 정도의 기회를 부여했는데 그 결과가 대략적으로 평균 타율이 한 1할 8푼 정도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화 같은 경우는 뭐 리빌딩을 선택한 팀이기 때문에 뭐 신진급 선수들에게 기회를 많이 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 가장 얘기가 갑론을박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박용택 위원도 잠깐 얘기를 했었죠. 1군에 박아놓고 기회를 마음껏 주고 재능이 있는 선수라면은 1군에 무조건 기회를 주고 그 선수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아니다. 1군은 전투를 해야 되는 부대인 거고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숙성돼서 올라와야 된다.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용택 위원은 아까 1군에 넣는 건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냥 조금 강하게 말하면은 이건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프로야구를 지금 돈을 내고 프로야구를 시청을 하고 이제 야구장을 와서 보고 정말 거기서 전쟁터 같은 곳에서 한 선수의 어떤 구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선수가 정말 된다고 보장만 하면야 그런 조금 어떤 시간의 기회비용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어떤 정해져 있는 것들도 아니고 무조건 다 밑에서 준비가 돼야죠. 무조건 밑에서 준비하고 네. 올라와야 된다. 네네네. 두 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또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누구 눈치를 봐요? 누구 눈치를 보는 아니 그게 아니라 절충안도 좀 있어야 되니까요. 두산 베어스의 안재석 선수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약방의 감초 같은 그런 활약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받고 키우는 건 아니고 1군 동행을 하면서 지금 김재호 선수의 그 스태미나가 좀 떨어졌을 때 나와서 뭐 좀 쓰고 뭐 대타 대주자 또 수비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케이스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있다. 다른 네.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안재석 선수 같은 경우는 수비 툴이 워낙 또 좋은 선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또 뭐 LG 트윈스 이재원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군에서 퓨처스에서 다듬어서 올라와서 지금 간간히 홈런 하나씩 쳐주고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고 해서 저는 미국과 한국 토양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한국 나름대로의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눈치라는 말을 했습니다. 눈치를 보는 건 아니고요. 장성 의원은 어떤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거 뭐 다양한 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프로 생활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촉막 맞는 유망주들이 많았거든요. 이 선수들이 감독에 대한 믿음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감독이 네. 선수를 믿는 마음. 네. 그런데 감독이라는 것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3년 안에 뭐가 네. 나와야죠. 그 안에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신진급 선수들보다는 베테랑들 그리고 조금 연차가 있는 아무래도 신진급 선수들보다는 경기를 좀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들이 이제 있는 연차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을 좀 많이 기용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사실 뭐 기아 타이거즈 김주영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모든 감독들이 정말 이 선수를 쓰기 위해서 정말 가르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강한 육성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인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그 자리, 그러니까 약간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자리에 그 자리를 대체할 만한 선수가 가능성이 있는 선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 선수를 과감하게 기용을 해서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는지를 좀 직접으로 감독의 어떤 그 믿음 뭐 이런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 사례들이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찾아낸 것이 약간 좀 흐름이 다른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시작점은 박용택 의원이 예전에 야구에 참견 나와가지고 두산의 모 코치가 두산은 뭐 그래서 2군에서 충분히 숙성을 시킨 이후에 올려 보낸다. 뭐 그런 것들이 좋은 선수로 어떤 화수분의 실체가 아니냐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서 이제 정확하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요즘 LG 젊은 선수들 너무 좋은 선수들 많아. 그래서 많지. 그랬더니 그거는 다 유징일 감독님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징일 감독님은 쓰는 놈만 쓰잖아. 쓰는 사람만 쓰잖아. 그래서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주전급들만 쓰니까 정말 올라와야 돼. 이 정도면 이제 올라올 수도 있는 친구들이 이제 2군에서 정말 이거 가는군요. 터지기 직전까지도 이제 올라왔다는 거. 익을 만큼 익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회가 딱 왔을 때는 오자마자 바로 어떤 결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일리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두산의 대표적인 지금 내야수죠. 김재호, 허경민과 그리고 오지환, 김혜성, 한동희 선수가 어느 시점부터 자기 자리를 갖기 시작을 했는가. 그거를 한번 저희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첫 번째 기준으로 삼은 것은 200타석 이상이 되겠습니다. 200타석 이상을 꾸준히 가져가기 시작한 시점이 과연 언제부터였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정 타석을 꾸준하게 가져가기 시작한 시점이 어디였는가를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살펴봤습니다. 오지환 선수는 2년 차 때 200타석 이상 기회를 가졌고 규정 타석을 꾸준하게 가져가기 시작한 것도 역시 2년 차였습니다. 김혜성 선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00타석 이상 그리고 규정 타석 이상 가져가는 것은 2년 차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한동희 선수는 200타석 이상 가져가는 것이 1년 차, 첫 해부터 가져갔었고 규정 타석을 꾸준하게 채우기 시작한 것은 3년 차였습니다. 그러나 두산의 김재호, 허경민 같은 경우는 얘기가 약간 좀 달라집니다. 물론 김재호 선수는 그 당시에 손시현이라는 내야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쉽지 않았습니다만은 200타석 이상 가져갔던 것은 3년 차부터 규정 타석을 가져갔던 것은 11년 차였습니다. 굉장히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이제 내야수들만 있어서 그런데 사실 대표적인 걸로 이제 박건우 선수가 또 있죠. 그렇죠. 박건우 선수도 좀 몇 년 동안을 이제 2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올라와서는 바로 그냥 리그를 대표할 수 있는 외야수가 됐었고요. 허경민 선수도 역시 5년 차, 6년 차 그때부터 꾸준하게 기회를 받. 그 전에 김동주 선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산에서는 사실 신인 때부터 좀 기회를 받았던 건 사실 정수빈 선수였는데 그렇죠. 정수빈 선수는 결국에는 이제 어떤 뭔가 키워서 쓰는 어떤 그런 류의 이제 선수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대수비와 대주자 이런 것들로 충분히 쓸 그렇죠. 수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00타석 이상의 시작점이 어디고 규정 타석을 꾸준하게 가져가기 시작한 시점이 어딘가를 저희가 그래서 살펴봤던 거였는데 이렇게 본다면은 김재호, 허경민과 앞서 오지환, 김혜성, 한동희 선수가 기회를 잡았던 시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흔히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박아놓고 키울 것이냐 아니면은 키워서 올릴 것이냐의 기준점이 이 세 선수 두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는 어쨌든 간에 재능 있는 신인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건 맞습니다만 그 선수가 확실한 자기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 시간은 그 팀의 기회비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지환 선수를 만약에 키워서 썼으면은 전 지금 미국 가 있다고 봐요. 정말로요. 그 정도로 재능이 정말 흘러 넘치는 친구거든요. 재능은 확실했었다. 네, 결국엔 그 어릴 때 너무 이런 많은 벽에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엔 수비는 그거를 이겨내서 지금 이제 최정상의 수비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타격은 지금도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한계가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정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한동희 선수도 역시 약간 처음부터 사실은 굉장한 재능을 갖고 기회를 처음부터 사실은 부여받은 선수인데 한동희 선수도 사실은 아직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저도 지금 표 보고 알았는데요. 한동희 선수가 롯데자이언츠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선수였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럴 만한 재능이 분명히 재능이 있죠. 있죠. 재능이 있죠. 있어요. 맞아요. 재능이 네. 있죠. 그런데 작년에 홈런 17개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한번 팍 이제 치고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홈런을 뭐 두 자릿수 때리고 있지만 그래도 작년만큼의 어떤 임팩트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 젊은 선수들의 장점은 한번 탁 튀게 되면 그게 이제 급속도로 이제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한동희 선수는 또 의외란 말이에요. 올해 또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이 아마 이제 구단 쪽이나 현장 쪽에 생각을 했을 때, 야, 이거를 진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약간 이런 어떤 그 의문점도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인데 특히나 이제 야수 같은 경우에 한해서인데 최용호 선수, 양의지 선수, KBO를 대표하는 정말 최고의 타자들이죠. 이 선수들이 다 중고 신인왕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뭐 이 선수들이 그러면 프로 와서 그때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이 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만큼 정말 준비가 됐을 때 1군 무대에 뭔가 딱 와서 이제 바로 그때부터 정말 첫 해부터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박용택 위원이가 이제 그 뭐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투수는 사실은 실전과 똑같은 훈련이 가능하죠. 타자를 그렇죠. 세워놓고 네. 똑같은 공을 던지고 실전과 똑같은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타격, 특히 타격 같은 경우에는 실전과 똑같은 공을 보는 게 불가능하다. 그건 훈련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그렇죠. 얘기. 그러면 결국 경기를 뛰어야 된다는 건데 1군에서 자칫하면 그것이 자신감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그럼요. 게 문제가 된다는 네. 거죠. 그게 자기 한계를 정해질 확률이 너무너무 높다는 거죠. 음흠. 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물론 오지환 선수는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용택 위원의 얘기로는 더 잘할 수 있는 선수지만 그럼요. 네. 지금 아쉽다. 김혜성도 마찬가지, 한동희도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거로 봤을 때 김재와 허경민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올라와서 자기 자리를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꿰찼다고 볼 그렇죠. 수가 있는. 이게 약간 좀 느낌이 다르긴 다른 것 같습니다. 자리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손 그런 것도 전시도 맞아요. 있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팀으로 그것도 봤을 때는 있습니다. 아주 베스트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허경민 선수가 못 올라왔을 때는 3루수가 김동주 선수. 그리고 이제 이원석 선수가 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왔었고. 예. 물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네, 어쨌든 간에 굉장히 절묘하게 디졸브가 됐다는 거죠. 그게 팀으로 봤을 때는 아주 베스트. 그렇죠. 아주 예, 베스트. 예. 그러니까 이 앞서 이 1년차, 2년차부터 기회를 받은 선수들과는 약간 좀 기조가 달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올해를 포함해서 최근 2년간 어떤 팀이 신인 선수들에게 1군에서 기회를 얼마큼 줬는지 한번 특징적인 네 팀을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잘 보셔야 될 것이 투수와 야수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투수는 사실은 신인 때부터 기회가 가능하죠. 맞아요. 왜냐하면 젊은 투수, 어깨가 싱싱한 투수들. 그렇죠. 그러나 야수는 분명히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분명히 차이로 보였던 것은 키움과 한화가 물론 팀 사정이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키움과 한화가 야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 표를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정혜영, 이승재, 이을이 젊은 투수들에게 롯데도 사실은 마찬가지 다 젊은 선수들입니다. 한화, 키움 역시 마찬가지고 투수와 야수에게 기회를 주는 어떤 기준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투수와 야수를 보시면 야수 쪽에서 정말 단 한 선수도 누군가가 올 시즌에 뭔가를 보여준 선수는 사실 확실히 없죠. 없죠. 투수 확실히 쪽은 없죠. 사실은 다 눈에 띄는 선수들이 많이 투수는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죠. 솔직히 네. 너무너무 많죠. 음, 네. 음. 이런 것들이 이제 투수와 야수의 어떤 키우는 방향성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야수와 투수의 어떤 육성의 기조도 분명히 그렇죠. 차이가 있다. 네네. 특히 야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전을 경험하기 쉽지 않으니까 좀 더 숙성 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수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기회를 어쨌든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야수들도 마찬가지, 투수도 기회라는 과연 어디까지가 기준이 돼야 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그걸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나? 될 때까지? 저는 될 때까지? 기회는 네. 그 선수가 어떤 팀의 어떤 무게감을 짊어지지 않을 수 있을 정도까지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팀의 무게감은 짊어지지 뭐 않을 예를 들어 때까지. 어떤 선수한테 기회를 주는데 네가 잘해야 우리 팀이 잘해라는 어떤 무게감이 있으면 그건 절대로 안 되고요. 너무 힘들다. 그건 정말 너무 신인 선수에게 너무 가혹하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선수가 뭐 200타석, 300타석이 가더라도 전혀 팀에 어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영향을 않는. 받지. 너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구단에서도 팬들도 할 수 있을 분위기면 그거는 뭐 500타석, 1000타석도 상관없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 너무 갈 길이 바쁜 팀에서 그렇죠. 100타석 이상 넘어가는데 이제 어떤 많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팀 분위기부터가 이상해질 수밖에 없죠. 네. 저도 뭐 그 감독과 또 단장의 철학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선수에 대한 이 그 기용은 고유 권한은 사실 감독에게 있고 그 선수를 또 사서 또 그 재료를 만드는 건 GM 단장한테 있는 그렇죠. 게 맞기 때문에요. 이게 야구가 얼마나 어렵냐면요. 최근에 메이저리그에 코디 벨린저 선수가 지금 1할 타율을 기록하고 그런 대타자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에 어떻게 될지 그거는 뭐 차후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단장이나 감독이 만약에 이 선수를 믿어준다라고 했으면 저는 그건 가야 된다고 보는 게 아까 한동희 선수 사례를 제가 지금 계속 곱씹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지금 우타거포가 사실은 좀 실종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롯데자이언츠가 등번호 25번에 뭐 거포 3루수 한동희 선수를 점 찍었다고 하면 저는 한동희 선수 가야 일단 된다? 가야 된다고 저는 가야 된다. 봅니다. 그게 몇 타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롯데자이언츠가 올해 뭐 5강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한동희 선수를 믿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한동희 선수 아까 그 표 보니까 1년 차 때부터 그렇게 그러니까요. 기용했을 정도면 또 롯데란 어떤 인기팀의 어떤 중압감을 생각한다면 한동희 선수가 느꼈을 어떤 프레셔는 굉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거는 진짜 뭐 예전에 유두열, 김용희 선수 그 원년 멤버 있었던 이상으로 지금 한동희 선수는 기회를 받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저는 한동희 선수의 사례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지금 성장해야 될 뭐 그런 모델이라고 전 아니, 보여집니다. 한동희 선수는 가끔 이제 2군을 가잖아요. 네. 거기서는 아직 야구가 아니에요. 지금 한동희 선수가 하는 거는. OPS가 뭐 1.3, 4, 5 막 이렇게 나와버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사실 할 일이 없는 거죠, 한동희 선수는. 어쨌든 1군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그렇죠. 한동희 선수는 이제는 1군에서 어떻게든 결과를 내야 된다. 뭐 김혜성도 마찬가지로 오지환 선수는 이제 뭐 어떤 자기 자리를 잡은 선수고 참 이런 것들이 정답은 물론 없습니다. 박아놓고 키울 것인지 아니면은 팀 사정에 의해서 지금 주전 자리가 있으면은 좀 숙성을 시키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러기 때문에 신인 뽑아서 길게 보고 당장 내년이 아니라 앞으로를 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드래프트로 바뀌는데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이게 심준석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이게 탱킹 뭐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 네. 이게 사실은 탱킹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프로에서 탱킹이라는 게 사실은 용납되지는 않는 건데 저희가 쉽게 탱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좋은 의미의 것은 아닙니다. 좋은 선수를 뽑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은 일부러 진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사실 프로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KBO에서 탱킹은 사실은 어렵다고 보는 게 맞는 것 메이저리그는 같습니다. 30개 구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사실 가능한 거고요. 대놓고 하잖아요. 메이저리그 네, 같은 경우는. 그렇죠. 휴스턴 같은 경우는 뭐 대놓고 탱킹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우승을 또 만들었기 네, 때문에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탱킹 이후에 어떤 그 자연스러운 리빌딩은 미국 이 팬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뭐 KBO 리그 같은 한국이 경우는 10개 구단인데 이게. 그런데다가 이게 한 시즌에 최하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입니다. 그럼요. 그런데 그 선수 한 선수를 뽑기 위해서 그 선수가 프로에 들어와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런 어떤 불확실성을 본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심준석 선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탱킹 얘기 많이 나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다. 그리고 심준석 선수 나중에 뭐 미국 간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괜히 꼴등하고 욕먹고 뭐 굳이 뭐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미국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 얘기가 재밌어지는 거죠 이제. 이제 뭐 얘기 마무리를 좀 해야 되고 참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신인 드래프트 결과도 얘기를 했었고 아주 뭐 흥미로웠던 장면, 뭐 그리고 지명권 양도 양수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앞으로 그럼 육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박아놓고 키울 것이냐, 아니면은 숙성을 시켜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도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너무 편한 질문 드릴게요. 예. 본인이 생각하는 육성이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분의 의견 듣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팀 사정에 맞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팀 사정에 맞게. 네, 그냥 그게 가장 정답인 것 같아요. 만약에 뭐 가능성이 있는 선수가 1군 무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올려서 쓰면 되는 거고 이 선수가 뭐 당장 필요 없다고 한다면 뭐 퓨처스에서 많은 경험을 쌓게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팀 사정에 맞게 육성 선수를 좀 활약하게 좀 기다리는 게 어떤 그 각 팀에게 가장 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뭐 두 분 어떻게 어렵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그 육성이란 유리 같은 것. 제가 유리 같은 이제 것이다. 투수를 좀 많이 사랑은 취재했을 유리 때 같은 거 뭐 이런 거 생각 안 나요? 좀 아팠던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아까 곽빈 선수 얘기도 좀 했지만 곽빈 선수가 고등학교 때 뭐 이거 팔중기 수술하고 아팠을 때도 보면 주위에서 곽빈 선수를 배려해서 투수보다 야수로 기용하고 이 어깨를 보호해줬던 게 지금 결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프로야구는 제가 나중에 알루미늄 배트 할 때 저 좀 불러주십시오. 알루미늄 다른 배트 때 말고. 다음에 주제로 한번 잡으시죠. 네. 예, 지금 여러 예. 가지 뭐 그 고등학교 뭐 그런 게 있지만 그 주위에서 조금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너무 가혹하게 하는 것보다는 오지환 선수 아까 뭐 엄청난 뭐 지옥 훈련을 했다고 말씀을 뭐 이렇게 들었는데 조금은 이렇게 좀 주변에서 좀 도와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자성어 중에 사자성어 하나 준비했는데요.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와, 굉장히 어렵다. 좋아하는데 어렵다. 예. 이 알을 깨기 위해서는 이 밖에서도 해줘야 되지만 이 안에서도 깨야 돼요. 스스로 깨야 된다. 그래서 이 동시에 둘이 깼을 때 그 알을 깨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롯데자이언츠 구단도 깨줘야 되지만 한동희 선수도 밑에서 이 알을 깨기 그럼요. 위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한동희 선수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죠.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다. 한동희 선수가 꼭 40홈런 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한동희 특집이에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한동희 선수만 얘기하는 것도 좀 미안하긴 하네요. 박윤택 위원 마무리해 주시죠. 저는 이제 육성은 결국에 이제 확실한 매뉴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 매뉴얼이다. 네. 그리고 선수가 어떤 감당이 될 때,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준비가 됐을 때 쓰는 게 저는 육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수도 준비가 됐었어야 네, 된다. 네, 네. 네. 그래야지 그 기회도 네. 온전히 자기 것으로 아무리 된다. 구단이 필요해도 선수가 준비가 안 됐으면 그렇죠. 그건 안 써야 되는 게 구단의 입장일 거고. 하지만 감독은 다르겠죠? 그렇죠. 네, 감독은 필요하면 바로바로 써야 되겠죠. 네. 김도환 기자 얘기했던 거랑 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네, 네. 본인 구단의 어떤 기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준비와 노력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아, 오늘 참 여러 가지 얘기 함께 하셨습니다. 굉장히 오늘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참 이게 신인 참 쉽지가 않은 것은 어떤 선수든 아니면은 뭐 조직의 회사 일원이든 사회 일원이든 올바른 성인으로 가는 길이 참 쉽지만은 않은 일이고 주변의 도움도 본인의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 오늘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2022 신인 드래프트가 선수들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구단의 시간입니다. 시간, 노력, 믿음 없이 쌓은 육성은 어쩌면 모래성과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수가 있겠죠. 신인 지명이 시간이 흐른 이후에 평가받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장의 선택에 만족하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이 팀의 미래가 될 수 있게 고민해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